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실험맨. 선배 이번 주제는 어떤 거죠? 혹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 읽어봤니? 저 90년생이라서 뭐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서 안 읽었습니다. 그 요즘 베스트셀러인데 아무래도 90년생들과 또 우리 세대 또 나보다 더 위의 세대하고 생각 차이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90년대생들과 소통을 잘하고 싶어서 어르신분들이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선배는 근데 80년대생이지만 그래도 저희랑 잘 어울리잖아요. 친구들랑 술도 먹고 게임도 하고 하지. 그래서 이번 경제 실험실에서는 특집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솔직 담백 오피스 토크 90년생들이 왔다 라는 주제로 할까 합니다. 90년생 대표 오수영,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는 2017년에 입사한 오수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난해 입사해서 이제 입사한 지 한 7개월 차 정도 됐고요. 네, 이한나입니다. 다 90 몇 년생이죠? 저 91년생입니다. 딱 90. 그다음에 이제 낀 세대 대표 주자 네. 우리 70년대 생들의 네.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손성우 선배 나오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낀 세대로 정리된 손성우라고 합니다. 얼굴은 동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년대생이나 80년대 후반생으로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히 70년대생이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79년이 굉장히 이 격동의 해였어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1.5 사태로 돌아가시고 저희 12.12 사태가 터지면서 네. 그만 좀 해. 그만하겠습니다. 낀 세대 손성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SBS, CNBC의 버팀목이자 아버지 같은 팀목은 존재. 나 아니었어요? 팀목? 선배는 70년대 버팀목이었고요. 제 윤진섭 경제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 생활 20년 차 72년생 그다음에 91학번 윤진섭입니다. 꼭 그렇게 학번을 언급했어요. 너무 지루하네요,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태어날 때 대학교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돈으로 애들 앞에 리더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다 찍혀서 나가니? 그럼 이제 본격적인 생각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문서는 그 책에 있는 꼰대 테스트거든요. 총 23개 문항인데 먼저 한번 본인이 몇 개에 해당이 되시는지 풀어보고 또 토크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나는 X가 많다요. 그래서 총 5가 몇 개인지 해주시면 돼요. 난 10개. 5가요? 거짓말 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10개야. X가 아니고 5가. 그러니까 5가 10개야. 5가 10개. 둘, 넷, 다, 요,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딱. 네.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루하게 생각은 안 해. 열려 있다니까. 되게 열려 있는 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거 질문들을 뽑아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들고 OX를 나누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윗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회사 생활의 지혜다. 이한나 기자는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 볼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내 판단보다는 좀 더 그래도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이한나 어떤 기자는 꼭 좀 앞으로의 직장 생활 좀 복종의 의미가 아니고요. 좀 그 의견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질문이 좀 잘못된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는 것이 지혜다 이 말고 대체로 따른다 뭐 이런 식이면 판단에 그게 좀 달라졌을 텐데 저도 이게 무조건이라고 하니까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따른다. 저도 예를 들어서 선배들이 해주는 조언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대체로 그래도 신뢰하는 편. 이게 선후배 간의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나 신뢰가 없으면 같이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나를 따라도 겉으로 따라도 진심을 갖고 따르는구나 라는 애들은 친구들은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상사니까 따른다 라고 해서 그냥 따르는 친구들은 사실 그것도 구분이 돼서 보여요. 선배들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이신 그 윤 선배의 얘기도 궁금해요. 나는 이거 오늘 드셨는데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책임에 대해서 퉁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따르는 게 좋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신선해. 신선해. 굉장히 신선해.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물론 이제 뭐에 대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내가 막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이미 다 정해진 거 있는데 큰 그림에 있어서 이미 정해진 거를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라면 그런 거일 거 아니겠어요? 얘만 했잖아. 뭐 대체로 따르는 게 좋지. 수영은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제 경험, 제가 이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회사 입사한 이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얘기를 해보자면 뭔가 딱 지시를 받았을 때 좀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진짜 간혹 있습니다. 있으면은 약간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옆에서 봐도 그래. 대답을 안 하고 막 정말 고민하는 척을 해요. 막 엄청 고민을 하다가 나 써도 돼? 가서 이제 선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서 물론 그게 통과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선배와의 소통을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좀 시행착오도 물론 있지만 어쨌거나 좀 무조건 따르는 게 회사 생활의 지혜는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게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뭔가 따르기 싫은 지시를 따를 때 이제 억지로 하는 표정이 다 티가 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선배도 느끼실 테니 뭔가 어떻게 좀 상황에 맞게 잘 해보는 게 회사 생활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나이나 학번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속이 편하다. 자, 하나, 둘, 셋. 출신 성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는 이게 90년대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나이 문화다 보니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도 달라지고 그래서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게 편하지 않나.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럼 무조건 이 세계는 나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짬밥이니까. 그러니까 언제 입사했어요? 기자 언제부터 했어요? 부터 시작해서 나이는 일단은 취재원하고의 편안함. 중간 낀 세대 손석호 선배는 어떠세요?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저는 싫을 때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네. 없어지긴 했죠. 네. 그래도 한국은 아직 그래도 이제 나이 문화 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빠른이니 보통이니 더 심한 경우는 월까지 따지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지긴 했는데 근데 나이 문화가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꼭 무슨 계급의식 네가 너보다 아래고 뭐 그런 의식보다는 나이를 통해서 이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툴로서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예전보다 그런 뭐 아래로 보고 위로 보고 해서 그런 의식이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수영이는 왜 이게 싫었어? 저는 약간 뭐 제가 약간 조금 그래도 성격이 조금 밝은 편이기도 하고 약간 나이에 비해서 조금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서 들었지? 많이 들어가지고 굳이 나이를 밝히면서 뭔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약간 좀 침투를 하는 이런 게 더 사회생활을 맺어 나가는데 저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이를 따서 득을 보는 경우가 있고 득을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내 경험칙상 기자 생활하는 데서 나이 까는 거는 별로 그렇게 득이 안 돼. 저는 이거 되게 궁금해요. 정시 퇴근 제도. 그러니까는 이제 패밀리데이는 좋은 복지 혜택이다. 우리로 치면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서에서 쓸 때는 9to6라고 명시하지만 보통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7시 반에 출근하고 이제 뉴스가 다 끝난 다음에 보통 퇴근을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OX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래간만에 간만에 또 맞았다. 자, 일단 오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일했던 방식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냥 자리에 굳히고 앉아서 효율성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눈치 보면서 이제 자리를 채우고 있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문화들이 이제 뭐 유기적인 바탕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 5일제 되고 뭐 요즘에는 52시간제 이런 게 도입되면서 차츰 이제 옅어지잖아요. 요즘에 뭐 문화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정시 퇴근하는 제도를 만들고 하는 거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저는 찬성입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저는 윤 선배가 7시 이후에 출근하시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6시에 오셔서 운동 한번 하시고 이제 자리를 딱 지키시면서 운동을 했는데 몸이 이렇게
퇴근도 되게 늦게까지 있으신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우리 그 별게 아니라 집에 가기 싫어서. 근데 일부 신세대 중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선배들이 너무 일찍 나오면 후배들이 출근하는 후배들이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좀 동의하나요? 동의 엄청 하죠. 제가 봤을 땐 그 윤지석 부장이랑 이 오수영 기자랑 둘 다 X를 했는데 둘의 X의 의미가 다른 거야. 네, 저도 지금 넌 지금 얘 대답을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좋은 복지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X라는 거지? 여기에 복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 혼자 그는 X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정시에 퇴근하는 게 너무 당연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퇴근을 할 때 6시 땡 하면 퇴근을 하는데 인사를 안 하고 가버린대요. 왜냐면 인사를 하면 눈치를 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안 하고 그냥 가방 싸고 바로 나가버린대요. 아무래도 정시 퇴근을 하는 거가 좀 복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거를 복지라고 이름 붙이는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열려있다니까. 그거는 조금 모르겠어. 일반 회사원이라고 그러면은 난 적극 지지. 일반 회사원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복지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권리고 그런 건데 특수성을 좀 얘기를 하면은 기자라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나의 생각이에요. 왜냐 단순하게 기자라는 거는 나름대로 특수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조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좀 더 바지런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주목받는 기사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취재하는데 다들 늦게 일하고 막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퇴근할 때 다 체크하고 일찍 나가지 않냐? 그래도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이 윤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맥락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성과에 비례하지 않지만 반비례하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낀 세대는 아니고 걸친 세대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저는 선배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 후배들이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 절충안을 좀 어떻게 찾을지는 추후에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회식 때 후배가 수저를 알아서 세팅하지 않거나 눈앞에 고기를 굽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다. 하나, 둘, 셋. 우리 이한나 선배가 컨셉을 확실하게 잡으면 안 돼. 그냥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알아서 세팅하고 하면은 이뻐. 그게 뭐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냥 이뻐. 안 하면은 그냥 멀뚱한 있으면은 저놈 봐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그런 시대가 왜안 봐? 자체를 하지 말아요. 열려 있다니까. 그게.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렇지. 하나, 둘, 셋. 이거는 명확히 나요. 어쩔 수 없어. 네. 우수영은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왜 싫어 이게? 싫은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어느 선배든 조금 뭐 과거에 그 영광을 누리던 시절에 대해서 술만 먹었다 하면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레퍼토리가 다양하면은 저도 들을 때마다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되게 처음 하시는 것처럼 맨날 술 먹을 때마다 하시니까 그거는 조금. 근데 너 윤 부장 앞에 있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럴 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너하고 단둘이는 안 해. 저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한 번 얘기하면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싫어하는 게 안 하는 것 아닐까. 같은데. 여기서 약간 수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주는 못 먹잖아. 자주 먹나? 아닙니다. 아닌가? 자주는 안 먹는데 그래도 나는 그 옛날 얘기를 하기보다는 요즘에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지. 과거 얘기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표현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반복적이고 장황하고 과장되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듣기 싫은 거고 자기 과거를 얘기하면서 왜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조언을 한다거나 하는 그 뜻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가 근데 없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 옆구리 찔러서 옛날에 뭐 부장이 뭐 엄청났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그건 약간 그보다 좀 더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연애와 이 자녀 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 둘, 셋. 다음 이야기. 본인들께서 꼰대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어쩔 수 없는 꼰대다. 정말 I'm sorry. 아, 난 진짜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이 형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일단은 옆에서 봐서 되게 많이 희생을 해.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보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고. 뿜 나오려고 몇 번을 참았는데 지금 말도 못하겠어 지금. 근데 저 얘기할 거 있어요. 특히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 니네 피곤할 텐데 빨리빨리 끝내자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고 오히려 더 놀고 싶은데 여러분도 신세대지만 곧 낀세대가 되고 구세대가 될 거니까 그거를 꼭 무자비지 물과 그림처럼 구분할 필요 없이 스펀지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머니를 구독과 좋아요.